달 좀 안 됐는데 벌써 4,000km 정도 탔어요. 꽤 많이 탔죠. 거의 매일 출퇴근하고 출장도 이걸로 가고 가끔씩 바람도 쐬러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레이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반자동으로 되는 거 사람들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주면은 자동화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엄청 추천해주는데, 저는 뭐 굳이 별로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소시적에 이렇게 접어놓고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왕년에. 그래서 이게 접힌 상태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룸미러를 보는 능력이 덕분에 생겨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은 시공을 해도 좋겠지만 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차를 결국 드디어 해먹었습니다. 여기 또 엄청 어이없게 맨날 가는 주차장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해먹었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이 흠들은 대체 얘들은 언제 생긴 거야? 이 뒤쪽은 차라리 센서라도 있지, 앞쪽은 센서가 없으니까 오히려 뒤쪽 조심하다가 앞쪽을 더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레일을 흰색으로 사고 싶었지만 흰색으로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거의 볼 때마다 닦아도 아침이 되고 나면 이렇게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습니다. 흰색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짐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차에는 별로 짐이 없습니다. 대시보드 앞에도 여전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를 탄 지 얼마 안 돼서 허리가 엄청 뻐근하고, 그래서 허리 받침을 하나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승차감이 좋아져가지고 허리 받침은 강추, 그 대신 목 받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있는 거 방향제 하나 그리고 방향제 둘. 그 레이는 송풍구가 세로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하기 때문에 방향제 맞지 않는 걸 사면은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페브리즈 제일 싼 거,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짐은 물티슈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안에 넣었어요. 사무실도 집도 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만큼은 정리를 좀 잘해보자 하는 마음에 집을 최대한 다 숨기고, 하이패스 여전히 적정 잘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차에 하나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라고 한다면 메모장에, 사실 이 볼펜은 필기를 하는 용도는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이중주차를 할 때 시동을 끄고 여기 N을 놔야 돼요. 시동을 끄면 이렇게 잠기니까 얘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손톱이 조금만 길고 이러면은 이게 시원하게 잘 안 눌려서 그때 이렇게 꽉 누르고 레버를 N으로 조작할 때 펜이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손톱 기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좀 준비를 해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거 이거는 레이가 그 사고가 나면 안쪽에서 문을 못 연다라고 하는 그런 거도 있고, 또 아무튼 뭐 유리창을 안에서 깨야 하는 경우가 안 생겨야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사용할 용도로 쓸 망치예요. 망치같이 안 생겼지만 망치예요. 한쪽은 안전띠를 자를 수 있는 칼날 같은 게 달려있고, 한쪽은 망치가 되어 있는, 지금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거 하나 뒀습니다. 그거 말고는 차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좁은 길 지나갈 때나 평행 주차할 때나 후진으로 갈 때 너무너무 나를 살려주고 계신 후방 카메라 필수.
그래서 일단 조건이 이제 경차인 경우 최근에 평균적으로 기름값이 리터당 1630원, 1630원을 넘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류세 환급을 받으면 리터당 마이너스 250원 되니까 1380원. 거기다가 카드사에서 추가 할인을 마이너스 70원 더 받으면 리터당 최종적으로 1310원. 근데 이제 준중형의 경우 경차 할인만 제외를 하면 여기 1630원에서 70원만 마이너스해서 1560원 이렇게 조건으로 두고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제가 딱 그냥 하루만 딱 날 잡아가지고 이제 카프로 했을 경우랑 혼자서 했을 경우 이제 주행거리랑 연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주행거리랑 연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기름이 한번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기름값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카풀 할 때가 확실히 대중교통이 이제 둘이서 2,800원 정도 나오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1,463원에 나왔고 혼자 탈 때는 혼자서 1,400원 정도 드는 돈이었는데 이제 혼자 타면 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게 있어서 983원 정도 나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자차로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자차로 가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레이가 연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준중형이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 차들이 평균적으로 연비가 18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준중형이 연비가 18이라고 놓고 계산을 했을 때 한 번 출퇴근할 때 한 번 할 때 기름값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더라. 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경차랑 비교했을 때 연비가 좋으니까 확실히 돈이 적게 들더라. 자, 그거를 1년치를 계산을 했어요. 1년치를 계산했을 때 출근을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250번 정도 한다고 하면 500번 정도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했고 그리고 레이는 왜 이게 350이냐면 레이가 경차 유류세 환급이 되는 게 딱 20만원 한도예요. 20만원 한도고 리터당 250원을 할인을 받아서 그게 20만원이 되려면 800리터를 넣어야 되고 800리터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달리면 800리터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90리터 정도?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유류세 환급을 받는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3분의 2 정도 그래서 350일 정도 350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 150번은 제 돈을 다 내고 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출퇴근만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10만 3천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출퇴근만 하는 돈만 따져봤을 때 레이가 이 정도 기름값이 더 나옵니다. 근데 계산을 이렇게 딱 한번 해놓고서 보니까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차이는 조금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1년에 출퇴근하는 용도로만 차를 쓰진 않을 거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면은 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은 연비 나쁘기는 하지만 유류세 환급이라는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이상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톨비 할인이라든지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비가 반값으로 뚝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게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쏠쏠해요. 그래서 연비는 안 좋지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리고 레이도 컨디션 괜찮을 때는 연비 씻고 찍기도 하거든요. 아주 가끔이지만